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따사로운 가을볕이 반가운 요즘이네요. 발맘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가을볕이 너무 좋아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이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노푸른 하늘에 내걸린 빨래가 바람에 몸 흔들어 눈부시다. 가을볕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난 내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날들을. 오손 도손 책 읽는 소리. 색색별 주제의 책을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오손도손 읽으며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고 마을 안 생활 속 지혜를 찾아가겠습니다. 가을바람과 함께 반가운 게스트분들이 찾아오셨죠. 화내는 엄마, 불안한 아이의 저자 남정아님과 따뜻한 친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가 더 맑아지셨습니다. 예, 가을볕에 여러분은 어떤 걸 말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 저희 아이를 좀 말리고 싶어요. 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예. 아이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예. 저녁 때 들어와요. 이 아이는 가을볕을 보고 있는지. 너무 이렇게 안타깝다. 돗자리 넓은 돗자리 펴놓고 그 아이를 뒹굴뒹굴 말리고 싶어요. 가을볕을 쐬주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아주 뭉클뭉클 전해집니다. 예. 저는 홀딱 벗고 제 몸을 이렇게 말리고 싶어요. 와. 예. 지방 어디에 대나무 숲이 있는 그 지방에 예. 들어가면 이렇게 대나무로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평상 위에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볕에 예. 바람에 이렇게 풍욕 같은 걸 하는 곳이 예.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바람이 이렇게 쫙 부니까 정말 이렇게 되게 몸 구석구석을 좀 이렇게 말리고 몸에 있는 긴장 뭐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바짝 말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바짝 말려주시기를. 예. 혜정쌤은 특별히 뭐 말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신발이요. 네. 비가 많이 왔죠, 그동안. 그것도 그렇지만요. 예. 이제 가을에 신을 신발들 새로 꺼내서 이렇게 빨고 그래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가을 햇빛에 말려서 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먼저 신발을 맑은 햇빛에 말리고 싶네요. 와, 네. 갑자기 여행 떠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오다가 그 아파트 길가에 묵은 쌀이라 그러나요? 그것들을 좀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묵은 쌀로 뭘 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반응으로 좀 말리고 계세요. 예. 그렇구나. 쌀 저도 묵은 쌀 있는데. 나도 있는데. 진짜? 그럼 우리 그거 모아서 떡 좀 해먹을까요? 좋아요. 가래떡 막 이런 거. 예. 야, 정말 나누어 주신 이야기만으로도 풍성합니다. 따뜻한 친구들은 근데 어떻게 모이셨는지 청취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대화 모임 예. 진행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예. 그 모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남아 있다가 우리 서로 예. 다정하게 지내는 친구로 연결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모두 동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흔쾌하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죠.
오, 참 어른이 돼서 친구가 되는 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따뜻하게 연결이 됐다니 희망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예,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모임분들의 미소가 더 환하게 스튜디오에 스며듭니다. 각자에게 책을 읽다 보면 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각자에게 화란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예? 화란 나를 돌보게 해주는 선물이다. 아, 네, 선물이다. 예. 제가 감정에 좀 무딘 편이에요. 예. 그래서 강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땐 그냥 예. 지나쳐가고 저를 혹사시키거나 괴롭힐 때가 있는데 화가 났을 때 그 작은 화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불편한 게 있구나, 나를 좀 돌봐줘야 될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저는 저를 휴식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좀 알려주는 길잡이? 길잡이다. 예, 제가 예전에 대학 전까지 되게 좀 조바심도 많고 불안도 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늘 조급하고 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긋하고 여유 있고 편안한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좀 삶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정말요? 예. 그 길을 쫓아오게 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화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좀 덜 행복한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불안하고 덜 행복하고 좀 불편하다고 느낄 때마다 화가 좀 나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행복을 좀 한번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찾아봐라.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니까 제가 예. 조금씩 제 인생의 어떤 길잡이, 예, 그런 신호, 이런 예. 걸로 좀 듣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또 다른 어떤 이면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화란 땡땡땡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의 또 다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이면을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예, 결국은 그 그 다음에 사랑, 행복, 불행,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어야 온전한 삶일 텐데, 우리는 너무 한쪽만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나. 어쩌면 그런 교육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었지 않았었나 하는 안타까움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화는 이제 우리는 좀 억압하거나 안 났다고 좀 숨기거나 맞아요. 아니면 다른 걸로 그냥 수다를 떨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대체하거나 예. 그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혜정님은 좀 화를 어떻게 좀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화란 안방이다. 안방?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 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냥 화 나면 나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화를 내면 내가 힘들어요. 난 좀 힘들기보다는 좀 그냥 즐거운 게 좋은데. 네, 맞아요. 네, 예. 나도 힘들고 또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방도 힘들고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 예. 이렇게 풀이 죽거나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저도 속상하잖아요. 예. 좀 이런 상황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에 제가 잠깐만 하면서 왜 화가 나지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있게 됐어요. 10분만 하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엄마 뭐해? 그러는 거예요. 그 뒤로 자꾸 이제 그 화가 날라 그러면 왜 그러지 하면서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바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원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한참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자꾸 안방으로 들어가서 10분 생각하다 나오고 이런 예. 광경이 떠올라서 이제 그러고 나면 네. 그때는 또 그거 표현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는 왜 들어갔다 나오면 로봇처럼 말해? 뭐 야. 와, 아이들이 네. 정확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하면 그 안방에서 저 혼자 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라요. 예. 어쩌면 알아차림의 장소, 대피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예. 그럴 때마다 안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갖는 거. 그러셨구나. 화장실 자주 들어가는 사람은 화란 화장실이다. 저에게는 그런 장소라면 공원이다. 산책하게 되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것이. 예. 그 책 속에 화를 내는 유형들을 참 재미나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꽁형, 그 다음에 꽝형. 작가님, 그 유형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꽁형하고 꽝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가 이렇게 났을 때 화산이 이렇게 이렇게 쌓였다가 막 폭발하는 것처럼 예. 화를 이렇게 막 참고 하다가 사소한 것에 막 확 폭발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내거나 뭐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뭐 때리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경우가 꽝형이고요. 예, 볼케이노죠. 그렇죠, 완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꽁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표현을 자기가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속으로는 화가 나 보이는데 큰 소리 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느 순간 바깥으로 나가든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든지 예. 그렇게 해서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예, 표현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고 화 났냐고 물어보면 나 화 안 났어 한데도 벌써 냉랭한 예.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꽁형과 꽝형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작가님은 어떤 형이세요? 저는 약간 좀 신경질적이고 좀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좀 올라가고 예, 약간 꽝에 좀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의식하면서 아 이거 내가 감정을 딴 사람한테 이거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 게는 아니고 또 맞아요. 꽝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면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서 감정을 억압해서 표현하지 않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또 감정을 계속 숨기다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기도 하고 예.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둘 다 이 표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꽝을 좀 순간순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 이거를 꽝 하다가 꽝 하고 네, 그게 이제 예. 되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꽁 참았었던 애쓰면 기억을 못 하고 꽝형의 엄마만 그렇죠. 꽝형의 엄마만 기억하게 되죠. 그죠? 예. 꽁과 꽝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꽝 폭발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살살 흘려보내야 할 텐데요. 그 책을 읽다가 보면 러시아 심리학자의 이름을 딴 자이가르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불쾌한 기억을 떠올라 화가 점점 치밀어 올라 벌어졌던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 사례가 이제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예. 옆에 계신 저 이제 제 따뜻한 친구 혜정쌤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예. 선생님의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가 당일에 취소를 하게 되면서 일정이 생겨서 예. 그러니까 제가 혼자 참여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저는 굉장히 제 몸이 긴장되면서 무거워지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 순간에는 제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하고 제가 이렇게 유사하게 항상 이렇게 되냐면 제가 장녀예요. 근데 오빠가 어렸을 때 서울로 전학을 와 있었고 제 여동생은
엄마가 뭘 시켜도 싫어 나 안 해 하면 끝이고 막내 오케이. 동생은 막내라서 일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장녀인 저는 항상 엄마의 안색과 이런 걸 살피면서 예.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나를 지원해주거나 엄마를 지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 예, 예. 이거 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좀, 그게 이제 저한테 되게 큰 무게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현재에서도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저의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되게 무겁고 근데 그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이 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일정한 상황이나 말이나 행동,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딱 그 맞아떨어지면 예전에 그 기억이 현재에 오버랩 돼가지고 올라와서 예 화가 나든지 예, 예.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지 컴플렉스 뭐 이런 것들도 제 안에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도하게 열심히 사는 거죠. 예. 그 책임감이 지나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저에게 하는 말은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내지는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사랑의 에너지로 볼까 고민을 하게 될 때는 열심히 하면 오래 못해.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저에게 좀 화장실에 가서 뱉고 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마지 컴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엄마 역할하는 여성들은 아마 대부분 예, 그걸 맞아요. 느낄 거예요. 예. 그 서열과는 상관없이 엄마라고 하는 역할이 또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뭔가를 자녀에게 주는 역할이다, 사랑을 주는 역할이다라고 예, 맞아요. 보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좋은 엄마야 라는 어떤 생각이 되게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게 결국은 화를 내게 되는 맞아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제가 요즘 늘어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 감정의 기복. 공감을 해주려고 하지만 저의 에너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때로는 에너지가 안 될 때는 저를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엄마도 엄마라서 엄마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좀 기다려주면 어때? 엄마 근데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한다는. 근데 작가님께서 화를 다루는 표현을 팝콘 튀기듯 다루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각자가 화를 다루는 노하우가 좀 있으신지요? 아까 혜정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가 나면 예전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난 지금 화가 나고 있어. 그러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이 화가 어디서 오지? 무엇 때문에 화나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느낌에 좀 머물렀어요. 난 지금 화가 나. 그러다가 내가 어디서 이 화가 왔지? 내가 무엇으로 이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무엇이 필요해서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방안을 배워야 하면서 화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와. 그래서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야.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그냥 나를 좀 돌보라는 이야기구나. 어떤 것을 좀 돌봐주면 좋으나. 그렇게 좀 머무르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물스물 몸에서 화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호흡도 하고, 내가 이게 현재의 화인지, 과거의 어떤 기억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들로 인해서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인지 예. 좀 구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점차 이거 득도 달인의 경지 뭐 이런 예, 연상이 되는데요. 예. 혜정쌤은 화를 다루시는 노하우가 또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화를 다루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고 그리고 아마도 이 화를 내가 잘 다루지 못하면 가장 좀 내가 많이 다칠 것 같다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명상이 좀 도움이 돼요.
네. 정말 명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몸을 경치가 살피고.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득도. 몸 그대로 느낌을 알아주고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역시 또 현실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들이 그 자면서 방에 이렇게 보니까 옷 막 벗어놓고 양말 막 벗어놓고 막 한 거 보고 벌써 저는 나를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는 예. 이미 입으로는 말로는 이거 좀 양말 좀 바구니에 좀 담아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도 이미 제가 화에 휩싸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조금 저 자신을 좀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밥이랑 좀 챙겨 먹어 이렇게 좀 치우고 그러는 게 좀 더 다음 일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고 싶었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좀 뿌듯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마침 읽고 있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각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네, 맞아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때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잠시 시간을 갖고 책을 좀 읽어보는 거, 아니면 방에 좀 들어가 보는 거, 차 한 잔 마셔보는 거. 오늘 뭐 선생님들 다 얘기해 주셨어요. 뭐 호흡을 좀 돌아보는 거, 명상을 좀 해보는 거.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의 결에 맞게 좀 찾아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작가님의 에피소드 중에 그 큰아이와 얽힌 에피소드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중고등학교 여행을 코앞에 두고서 준비물 챙기는 것에 실갱이를 벌이다가 5만 원을 주고 이거 좀 큰 돈이다 싶은데 그러면서 속옷을 사오라고 했더니 5만 원을 다 쓰고 왔어요. 그 이야기에 아주 그냥 저는 공감의 박장대소를 했는데요. 아니 정말 다 쓰고 왔단 말이야. 예, 그 자녀와 부모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어떤 우픈 상황들이 좀 있으세요? 예. 저는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예. 그때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그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 겪고 화내고 막 서로 애도 막 그럼 받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정말 됐지 그러면서 막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까지 막 꽉 닫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꾸려가지고 이제 애를 보냈는데 이제 애가 이제 떠났으니까 홀가분하다 싶었는데 30분 있다가 다시 왔어. 여권 들어있는 매는 그 조그만 예. 여행 이렇게 패스포트 넣는 거 있잖아요. 가방이요? 예. 그걸 놔두고 간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제가 어떻게 다짐을 했냐면 이 친구가 집 문을 나가는 순간 얘를 이제 잊자. 집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벗어나면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없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습한 것 같아요. 집 안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잔소리하거나 간섭할 수 있지만 내 눈 밖에 떨어져서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신경을 쓰면 내가 화가 더 나는 거죠. 예, 그랬던 생각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잊자 하지만 믿어봐주는 그 마음이 또 저에게는 좀 절절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예. 우픈 실화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의 정도 차이 정말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들어오겠대요. 예. 그래서 그럼 저녁밥 먹고 들어와. 그래서 저는 8시를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아이는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녁밥을 먹고 들어오겠다니. 애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난 저녁밥 먹고 10시에 들어올 마음이었어. 야, 시간의 차이가.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았을 경우에 맞아요.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것들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자녀 부분은 아닌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요즘 만나다 보면 요즘 너무 이른 나이에 연애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무슨 반창고 갈아붙이듯이 파트너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아이들을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저희 때의 저희 때는 저만 그랬나요? 연애를 하면 마치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니, 다른 시대에 사셨나요? 조선시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간극이 정말 크겠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읽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예. 저는 현대시대 살았습니다. 예. 그 분노 컨트롤 중에 서두를 때와 서두르지 않을 때의 문구가 참 잔상이 깊게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낭낭한 목소리로 돌아가며 읽어주시겠어요? 서두를 때, 서두르지 않을 때. 서두를 때는 길가에 피어나는 꽃을 보지 못한다. 서두를 때는 짜증나는 운전자가 훨씬 많이 보인다. 서두를 때는 주변 사람에게 친밀하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서두를 때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람과 장소와 일은 피한다. 서두를 때는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카트에 물건이 가득하고 바로 뒷사람의 물건이 몇 개 안 돼도 그 사람을 못 본 척한다. 서두를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근육이 굳어지고 생각이 급해진다. 서두를 때는 온종일 아이들을 급하게 끌고 다닌다. 서두를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는다. 서두를 때는 경건의 시간이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된다. 서두를 때는 더 쉽게, 더 자주 화가 난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음식을 더 음미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더 많이 웃고 더 차분해진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삶이 더 즐겁고 스트레스가 적어 보인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근황에 대해 묻는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기도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남에게 더 잘해주고 배려하며 친절해진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더 참을성이 생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더 창의적이고 자연스럽고 행복하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웬만한 사소한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을 때는 화가 자주 나지 않는다. 예, 서두를 때와 서두르지 않을 때 나의 일상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뒤돌아보게 되네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라디오 편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쑥스럽네요. 말은 쑥스럽지만 표현하고 싶으신데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 사랑하는 남편. 평상시에 잘 표현하지 못한 것이 좀 오늘 이곳에 와서 생각해보니, 방송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아쉬웠던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게 비록 화로 표현될지라도 우리가 서로 더 가까이 더 서로 알아가고 돌보고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보 사랑합니다. 와, 아주 달달한 메시지를 네, 나누어 주셨는데요. 예, 부럽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그 의경 제대한 둘째 아들한테 아들 학교 지금 시작한 지 한 이틀 돼가는데 첫날 엄마한테 전화했잖아. 엄마, 나 지금 멘붕이야. 수업 들어갔더니 그동안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고 아는 교수님도 없고 내가 앞으로 한 학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네가 어떤 좀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좀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네가 나한테 전화해 주잖아. 그래서 엄마 나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 주고 힘든 감정 이런 거를 털어놔 주고 그러고 얘기하고 나면 엄마 괜찮아. 나 이제 한 학기 잘 지낼 거야.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고 월요일도 끊었잖아. 그래서 되게 엄마 마음 뿌듯하고 그런 네 그 마음들을 엄마한테 전해주고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한 학기 또 열심히 공부하고 쉬엄쉬엄 살자. 와 모자의 살가운 대화가 꿀이 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두 아들한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 이제 그랬는데 막상 이제 골목에 나가니까 서로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서 이야기를 하다가 배가 고파진 나머지 집에 있는 밥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결국 맛있는 걸 못 먹고 우리는 왜 먹으러 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안타까워라. 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도 각자 자기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좀 지혜가 우리에게 좀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아들아 맛있는 거 못 먹었다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야. 그런데 우선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저녁밥 맛있게 먹고 그 다음 기회를 또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고마웠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지라도 다음 기회를 또 기다려보는 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 두 아들 보면서 많이 배웠어. 고마워. 야, 다음에는 아들 듣고 있니? 푸드코트를 가보는 건 어때? 예. 와, 그 라디오 편지에서 정말 뭉클뭉클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데요. 그 각자 소망하시는 발걸음들이 있으시죠? 예. 어떤 걸음들을 좀 소망하시는지요? 행복하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행복하고 즐겁고 그때그때 느껴지는 느낌에 충분히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루시기를요. 예. 저는 이제 이 책 다음으로 정서적인 지원을 서로 하는 부부관계? 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주제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최근에 생겼거든요. 예. 우리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부부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관계에 맞아요. 안에서. 예. 되게 다정해 보이지만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지원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이 노년을 함께 보내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정서적인 지원을 서로 주고받는 거? 이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 그와 관련된 주제로 좀 한번 다음에는 써보고 싶다. 와,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 꼭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예.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다름을 수용하는 거, 그리고 차이를 존중하는 거, 좀 그럴 때 내 욕구도 동시에 충족된다는 거,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라는 감정 부정적이어서 이 책에서도 3가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금방 알아차리고 제가 이렇게 탄력 있게 바로 회복을 해서 정말로 뇌에 그런 습관이 새겨지고 바로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탄력 있는 그리고 수용하는 존중하는 어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갑자기 텐션이 확 전달됩니다. 네, 탄력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그러면 각자 소망하시는 걸음 힘차게 응원하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먼 걸음 한
한달음에 달려오셨는데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볼게요. 되게 시간이 되게 짧게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정말 말도 정말 잘해주시고 리액션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모시고 다니고 싶다. 예.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와, 콤보 세트 탄생인가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 발맘 예.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예. 많이 함께 해주세요.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예. 오늘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하트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따뜻한 친구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예. 따뜻한 친구 되어요, 우리 모두. 네. 예. 따뜻한 친구들 되어요. 예. 제게도 큰 울림이 됩니다. 화가 나면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싶구나. 누구보다 아이를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구나. 따스한 말 한마디 엄마 스스로에게 건네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남장군 홍변의 교육전쟁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계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멋진 주인공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벌써부터 두근두근 49회도 귀를 쫑긋 팟빵에서 발맘 수다고양을 검색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당신은 그야말로 센스쟁이.